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시콘입니다. 불법과 의학의 눈으로 보는 건강의 지혜,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입니다. 제12장 응급치료입니다. 신속, 냉정이 생명을 지킨다. SGI 회장, 드디어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벌써 여름방학이 시작된 학교도 많습니다. 바다나 산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모리타, 대자연과 접하면 평소에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풀리게 되고 호연지기도 생겨납니다. 도요쿠, 그러나 이 시기에는 물이나 산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지요. SGI 회장, 그렇습니다. 해방감에 도취되어 방심한 나머지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계절을 의의 있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절대 무사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강하게 자각하는 것이 사고를 막는 방파제가 되는 것입니다. 산이나 강에서의 사고, 교통사고, 만일을 대비하여 올바른 지식을 구급차가 도착하는 몇 분 동안에 생사가 결정된다. 모리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이번에는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GI 회장,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모리타, 그렇습니다. 인간은 호흡이 정지하고부터 10분, 심장이 정지하고부터 3에서 5분 후에 뇌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도요쿠, 그러므로 사고나 병으로 쓰러졌을 때 구급차가 도착하는 몇 분 동안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결정됩니다. SGI 회장, 생사가 갈리는 중요한 시간이군요. 모리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구급 의료 시스템은 서양에 비해 늦은 편입니다. SGI 회장, 서양에서는 일반 시민들도 진지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일신제일의 진보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도 응급처치에 관한 상식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먼저 의식, 호흡, 맥박 확인부터. SGI 회장,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도요크, 의식이 있는가, 숨을 쉬고 있는가, 맥박이 뛰는가, 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확인 방법은 먼저 큰 소리로 부르고 반응을 살핍니다. 의식이 있다면 바로 대답을 하거나 눈을 뜰 것입니다. 모리타, 큰 소리로 불러도 반응이 없으면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꼬집어 주십시오. 그래도 반응이 없을 때는 주위 사람에게 협조를 구하고 구급차를 부릅니다. SGI 회장,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도요쿠, 그렇습니다. 일단 유사시에는 그 사람의 인간성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신속하게 하려고 해도 평소에 타인을 위하고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단련하지 않으면 갑작스런 일을 당했을 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모리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학회원들은 모두 평소부터 단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러진 사람의 몸은 흔들지 않는다. SGI 회장, 그런데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도 괜찮습니까? 모리타, 예. 그러나 절대로 몸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우에는 세게 흔들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SGI 회장, 그렇군요. 급하다고 아무렇게나 서두르면 안 되는군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도요쿠, 그렇습니다. 반응을 보이나 알아보기 위해 더욱 세차게 흔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SGI 회장, 구급차가 올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리타, 호흡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SGI 회장,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모리타, 환자의 입이나 코에 귀를 대고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이 상하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도요쿠, 환자가 호흡을 하고 있으면 편안한 자세로 재웁니다.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SGI 회장, 환자가 숨을 쉬지 않고 있다면 인공호흡을 해야 합니까? 모리타, 그보다 먼저 입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의식을 잃으면 혀가 목 속으로 말려 들어가서 기관지 등 공기가 통하는 길, 즉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요쿠, 만약 그럴 경우에는 환자의 턱을 들어 올리고
머리를 뒤로 젖혀서 공기의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겉옷을 말아서 어깨에 대면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리타, 그런 후에 바로 인공호흡을 해야 합니다. 코로 숨이 새지 않도록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코를 잡고 약 2초 정도 환자의 입속으로 힘껏 숨을 불어넣으십시오. 인공호흡을 한 후 이번에는 맥박을 확인합니다. SCI 회장, 맥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도요크, 결후, 목의 중간 부분에 있는 갑상 연골의 돌기, 성인 남자의 뚜렷함, 결후의 옆부분에 손을 대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리타,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장 마사지를 합니다. 심장 마사지는 가슴에서 시작하여 상대방의 명치보다 조금 위쪽에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부분이 오게끔 손바닥을 대고 그 위에 나머지 한쪽 손을 포갭니다. 팔꿈치를 바르게 편 채 환자의 가슴을 4-5cm 정도 수직으로 눌러주십시오. SCI 회장, 꽤 어려운데 역시 훈련과 연습이 중요하군요. 도요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공호흡 2회, 심장 마사지 15회를 한 세트로 하여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SCI 회장, 그럼 출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리타, 곧바로 지혈해야 합니다. 가벼운 출혈이라면 깨끗한 손수건이나 타월을 출혈 부위에 대고 세게 누르면 됩니다. SCI 회장, 피를 보면 응급처치를 해야 할 사람까지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모리타, 냉정해야 합니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도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합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당황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SCI 회장, 유사시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침착하지요. 도요크, 지혈할 때 상처에 담뱃재를 바르거나 탈취면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또한 고무밴드를 감아서 출혈을 멈추게 하는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세균에 감염되거나 신경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외출할 때는 되도록이면 모자를, SCI 회장,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오랫동안 직사광선을 받으면 현기증이나 구토, 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도요크, 그것이 이른바 일사병입니다. 그와 달리 기온이나 습도가 높은 장소에서 몸 안에 열이 가득 차 쓰러지는 것을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모리타, 또 방 안에 환기가 잘 되지 않거나 열을 배출하지 못하는 옷을 입고 있어서 땀에 의한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어납니다. SCI 회장, 그렇다면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쓰러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도요크, 우선 체온을 내려야 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서 안정을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옷의 단추나 벨트를 풀어주고 의류 등을 사용하여 부채질을 해주세요. SCI 회장, 무더운 날씨에 외출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모자를 쓰는 쪽이 좋겠군요. 모리타, 그렇습니다. 일단 직사광선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도요크, 그리고 열이 차지 않고 발산되도록 통풍이 잘 되는 헐거운 옷을 입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모리타, 땀을 많이 흘릴 경우에는 수시로 식염수나 스포츠 드링크를 마셔서 수분과 염분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절대 무사고를, 사소한 일이 큰 일 낸다고 어린아이를 차에 혼자 있게 하면 안 된다. SCI 회장, 매년 여름이면 들리는 것이 차 안에 있던 어린아이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는 사고 소식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모리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차 안에 혼자 있게 하고 쇼핑 등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도요크, 무더운 날씨에는 짧은 시간이라 해도 창문을 닫아 놓은 차 안은 한증막 상태가 됩니다. 틀어놓은 에어컨이 꺼져버려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SCI 회장, 무슨 일이든 사소한 일이 큰 일을 냅니다. 작은 일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니실은 재성님께서는 눈뜨기 경고할지라도 개미구멍이 있으면 반드시 마침내 가득 채워진 물도 개어있지 않음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면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일광욕은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 도요크, 일광욕도 주의해야 합니다. SCI 회장, 일광욕을 하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자외선이지요. 도요크, 그렇습니다. 적당한 양이라면 피부 살균과 소독에 효과가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 쬐면 물집을 동반한 화상을 유발하게 되고
또 기미나 주름 같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SCI 회장, 자외선은 미용의 천적이군요.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모리타, 햇살이 강한 시간대에 외출할 때는 양산이나 모자를 쓰고 자외선을 막는 선크림 등을 바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상을 입으면 즉시 물로 식힐 것. SCI 회장, 그럼 심한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리타, 어쨌든 즉시 차가운 물로 식혀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수돗물같이 흐르는 물에 30분 이상 식히는 것입니다. 환부를 즉시 식혀준 덕분에 증상이 가벼워지거나 빨리 치료된 예가 많습니다. 도요쿠, 만약에 환자가 옷을 입고 있다면 그냥 그대로 물로 식혀도 상관없습니다. 옷을 벗기면 화상을 입은 환부의 피부가 벗겨져서 세균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SCI 회장, 옛날에는 화상을 입었을 때 된장이나 간장을 바르면 좋다고 했습니다만 도요쿠, 예, 하지만 된장이나 간장 등은 절대로 바르지 말아야 합니다. 세균에 감염되어 화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SCI 회장, 역시 비전문가의 판단은 위험하군요. 최근에는 유아가 전기밥솥을 붙잡고 있다가 뜨거운 증기 때문에 화상을 입은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모리타, 예, 어린아이의 손에 닿는 곳에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전기포토 등을 두지 말아야 하며 주전자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집에서도 사고는 일어난다. SCI 회장, 집도 결코 안전한 장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다음으로 많은 것이 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라고 들었습니다. 도요쿠,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무리타, 실제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대부분은 어린아이나 고령자의 계단 등에서 넘어지는 사고, 이물질을 마셔서 일어나는 질식사, 욕조에서의 익사 등입니다. SCI 회장, 안전한 장소라고 방심하고 있으면 방지할 수 있는 사고도 막지 못하게 됩니다. 대성인께서는 현명한 마음은 안전한 상태에서도 위험에 대비하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어도 대처하려 하지 않고 안온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인은 안온하게 살면서 위험을 한탄하며 영인은 위험에 처해서 안온을 한탄하노라. 약간의 배려와 조심,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행기도 하늘로 날아오르기 전에 항상 정성 들여 점검합니다. 인생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생활 구석구석까지 마음의 탐조등을 비추고 안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어떻게 되겠지, 언젠가는 잘 되겠지. 이러한 느긋함은 방심이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여 무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고 원인도 바로 이런 피로와 방심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최고로 보람있는 여름이었다고 할 수 있도록 강한 기원을 근본으로 현명한 신앙생활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